안녕하세요. 보육플러스의 변미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보육사업 안내에 제시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체 공신력 10점, 운영 실적 10점, 원장의 전문성 35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40점, 재정능력 5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표에 이렇게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놨고 각 배점 기준도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점 만점인 경우에는 10점, 8점, 6점 그리고 또 10점, 7점, 3점 5점 만점인 경우에는 5점, 4점, 3점 20점 만점인 경우에는 20점, 16점, 12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배점 기준도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보통 10명 내외가 될 텐데요. 10명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10명 위원들이 다 항목별로 배점을 해서 총점을 내겠죠. 그러면 그 점수를 다 공무원이 수거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는 배제를 하고 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는 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는 조금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수만 가지고 평균을 내서 70점 이상 되는 신청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분에게 위탁을 이제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중에서 신규와 변경 위탁에 해당되고 재위탁은 조금 양식이 다른 부분인데 재위탁은 기존에 신규 위탁 받아서 5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재위탁 심사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규로 진입할 분들을 위해서 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위탁 심사 신규와 변경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위탁체의 공신력인데요. 10점입니다. 위탁체의 도덕적, 법적 건정성을 보는 항목이고요. 10점, 8점, 6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6점을 받더라도 6점, 8점, 10점 공통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탁체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목적 사업으로 보육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장 개인으로 신청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 단체와 함께 신청을 한다면 그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위탁체가 법인이든 단체든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지 목적 사업으로 보육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공통이고요. 그리고 지도 점검 시 지적 사항이나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 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사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에는 10점을 주고 보통은 8점, 미흡한 경우에는 6점 이렇게 배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으로 10점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각 5점씩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우수한 경우가 5점 만점이고요.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역사의 기여도 우수한 경우 5점 만점, 미흡한 경우에는 3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량 평가가 아니에요. 사업 운영 실적이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했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간이 길 경우에 점수를 만점 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우수하다면 5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 및 복지 관련 기여도도 내용이 우수하다면 5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한 곳이라도 우수하게 운영을 했다거나 이러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 개 어린이집을 운영한 법인이 아니어도
또 그 기간이 아주 길지 않아도 충분히 5점 만점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기여도 하셔야 되고 또 어린이집 운영하고 또 우수하게 운영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해 내셔야겠죠. 네, 다음은 위탁체나 원장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35점으로 굉장히 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0점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가면 점수가 채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했고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 점수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2번은 이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는 거고 3, 4번은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1번은 평가인증 참여 여부예요. 최근에는 이제 의무평가제니까 모든 원장님들이 또는 교사 출신들이 이제 참가했겠지만 과거에는 평가 인증이었으니까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서 통과했다면 10점을 줬고 미참여하거나 불인증이거나 평가 인증 등급에서 C나 D를 받으면 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10점을 맞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최소 10년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시설장을 했으면 10년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종사자, 교사였으면 70%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사만 10년을 했다. 그러면은 10년이 아니라 7년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7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원장 경험들이 많이 있으셔서 10점은 거의 맞으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10점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기다렸다가 10점 맞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면접 경험도 경험이니까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지원을 했다가 한번 떨어지면 굉장히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객관적인 점수들은 다 만점을 받은 상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5점, 10점으로 합하면 15점인데요.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경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성 있게 채워 가신다면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모사업 관련 수상 실적인데 이 부분은 경력이 많다고 수상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자체에서 하는 또는 뭐 복지부에서 하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지원을 하셔서 수상 경험이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만일에 수상 경험이 없다면 석박사 과정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석사학위는 다 있으시니까 연구 논문을 쓰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렵죠. 그렇게 연구 논문을 쓰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원장님들의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박사 수료나 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연구 논문이 있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수상 실적과 동일하게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여기에서도 학위가 뭐 박사 과정이나 박사 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좀 전문성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문 지식적인 면에서 열의 및 태도, 발전 계획 이런 면에서 좀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박사학위까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 학력들이 많이 높아져서 그 심사를 가보면 석사는 기본이고 박사 과정, 뭐 박사 수료 또 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도 꽤 오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직장 어린이집은 이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학위가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여력이 되시고 또 보육에 대한 또 학문적인 욕구가 있으시다면 또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석사학위만 있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원장님들이 석사학위 또는 석사 과정으로도 합격을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계획인데요. 40점 가장 높은 배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육사업 계획입니다. 표준 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그 다음에 취업보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놀이중심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놀이중심 보육과정에서는 과거에는 연령별로 보육과정을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빽빽이 자세히 채우는 것이 점수가 높았어요. 근데 놀이중심 보육과정에서는 과거와 달라졌죠.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교사가 계획한 것이 실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워두고 있는 그런 이제 연간 계획안을 저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감지하셔서 반영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작성하는 것이 좋고,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통합과 시간 연장은 기본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하기에는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을 좀 감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작성하시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평가 항목에 보시면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 가능성, 지역 적합성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우수하면 20점 만점을 주게 되는데, 다른 부분들 참신성, 전문성, 실행 가능성은 비슷비슷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주민호응성과 지역 적합성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출신의 원장님이 훨씬 더 잘 작성할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 특성을 잘 알고 우리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숲이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 또는 뭐 다양한 뭐 박물관이 있는지, 무슨 역사문화 체험관이 있는지, 놀이공원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특성,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들, 맞벌이가 많이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특성들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점수를 좀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 주민들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고 답변을 잘 못하면 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평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쓰셔야 될 분 중에 하나가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다시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환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획에 반영되도록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시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육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서 교육, 역량, 안정,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 교류 잘 작성하셔야 되고, 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보육 프로그램, 교직원 교육, 연수, 재정 지원, 회계 및 노무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노무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노조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또 질문을 하기도 해서 좀 원장님들이 좀 당황하시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는 노조가 거의 없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에 노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려운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는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우수한 경우에 만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운영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을 잘 작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그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1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은요 명확합니다. 예산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다른 항목들은 관점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데 예산은 맞고 틀리고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당 지자체의 지침에 맞게끔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산은 질문이 꼭 나옵니다. 누가 하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최근의 예산과 관련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변경된 사항을 미리 캐치하지 못하고 작년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바로 질문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감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도 이 예산 집행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못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이제 감점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지금 위탁 공고가 난 어린이집과 유사한 규모의 어린이집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미리 좀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직장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 원장하신 분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국공립에 맞추어서 아닙니다. 국공립은 국공립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으니까 본인이 했던 가정, 민간, 직장 어린이집의 예산, 기준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맞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잘 모르잖아요. 보통 예산 관련해서는 원장님들이 많이 보시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를 했다면 같이 근무하는 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정 능력과 관련된 5점인데요. 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은 필요하다 이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일정 규모가 얼마냐? 법인인 경우에는 5억. 그 다음에 단체나 개인인 경우에는 2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금액이 크지는 않죠. 아닌가요? 네. 보통 이제 그 자산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집 원장에 지원할 정도가 되면 40대 이후니까 자산이 한 2억 정도는 보통 되시니까 크게 부담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뭐 자산이 뭐 더 많아야 되고 이거는 아니고 2억 넘으면 다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다만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삭제하고 제외하고 순자산이고요. 남편 이름으로 재산이 있다면 50%만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인정이 안 되고 배우자만 50%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네, 부모님 재산은 인정이 안 되니까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어야 되고 남편 명의로 있는 재산도 50%밖에 인정 안 되니까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